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추현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오늘은 좀 흐릿한 그런 날씨였고요. 자, 오늘도 시황 그리고 또 이슈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식회사 평택촌놈에서 무료 이벤트를 3월 무료 회원에 대한 추가일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무료 회원이신 분이 결제를 하시면은 1개월당 3일씩 추가일을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결제 내역이 없는 무료 회원이고요. 어쨌든 시장 환경도 좋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3일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에 대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하락했어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상승했었는데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하락했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요. 조금씩 조정을 받았어요. 단기에 반등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뭐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실까요? 초반에 이제 좋게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장 초반에 좀 버티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쭉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상승을 했거든요.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를 했는데 장 초반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굉장히 좋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많이 상승했어요. 1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작은 상승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저점은 벗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더 이상 또 크게 빠지지 않는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 시장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미국이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흐름은 좀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역시 수급이 좋지 못했어요.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개인들이 매수를 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3월 11일에 1조 매수할 때도 있었지만 최근 그 한 일주일 정도 그 사이에서는 가장 크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쭉 이렇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시작부터 끝까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다행스러운 건 장 막판에 선물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면서 그나마 지수가 약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은 정상적으로 시장이 수급을 따라갔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미국 선물이 약했어요. 미국 선물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엄청나게 최근처럼 1% 넘게 빠지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기에 반등했었던 거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 금요일 시장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게 결국은 선물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 조금만 좋았으면은 오늘 한국 충분히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미국 시장이 단기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기 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조정받을 때 좀 크게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충분히 그래서 오늘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특히 한국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수급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오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국 시장보다는 반등이 약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뭐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진다 다시 뭐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다시 또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최저점 이런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은 안 나올 거예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살짝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반등 흐름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조정을 받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최근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그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여기서 곧바로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역시 노출된 악재들이기 때문에 악재는 이미 다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또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그런 상태라서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됐고요. 뭐 물론 여기에서 어떤 변수가 생긴다거나 악재가 또 훨씬 커진다거나 하면은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미국이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미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 한국이 좀 바닥에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역시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닥권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바닥권에서 거의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 단기적으로는 더 낮았었죠. 지수대가 낮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위쪽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코스닥 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흐름을 보면은 자 코스피 대형주 약했죠. 중형주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소형주는 상승했어요.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 대형주 약했고요. 중형주 약했습니다. 코스닥 소형주는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개별주 장세는 나오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종목들 잘 발굴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수도 이제 서서히 또 계속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뭐 반등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죠.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 저점을 이탈해 가지고 다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한국도 좀 출렁임이 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도 이제는 다시 저점을 이탈하고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단기 저점은 기록한 흐름이고 뭐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변수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 그런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좀 그 반등세를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등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혹시라도 뭐 화요일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목금 이런 또 수목금종은 충분히 또 반등을 하면서 지난주 결과를 충분히 넘어서서 올라갈 그럴 흐름이니까요.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입니다. 이슈는 그동안 이제 쭉 살펴봤었던 것들이 뭐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또 정치권 이슈 이렇게 봤는데요. 금리 인상은 크게 이제 뭐 살펴볼 필요가 없죠. 연준이 결국 0.25%로 금리 인상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거죠. 예상했던 대로 0.25%가 확정을 했고요.
앞으로 올해 안에 6번 정도 더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1.5%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5%면 올해 안에 1.75%를 인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거예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금리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악재라기보다는 좀 호재로 작용하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뭐 이쪽은 당분간은 크게 악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물론 다음 FOMC에서 갑자기 0.5%를 인상한다거나 더 큰 폭으로 인상한다거나 하면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금리 부분은 이제는 악재성 이슈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좀 점점 심각해지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쉽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점령을 해가지고 각 그 주요 도시들을 점령을 하고 재래식 무기로 충분히 뭐 다 해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탱크가 힘을 못 쓰고 탱크가 뭐 계속 폭파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게 드론이라는 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무섭다는 걸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드론을 통해서 또 정밀 타격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뭐 인공위성도 있습니다만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명피해도 많고요. 군인들도 많이 사망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건 미국에서도 잡아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러시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게 자기들이 이제 첨단 무기 쪽에서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쪽에서는 미국을 훨씬 앞질러 간다. 드러난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미국이라는 국가는 어떤 드러난 수치나 이런 것들로 계량하기는 힘든 국가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생각지도 못하는 그 미래 무기가 이미 다 개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건드릴 수 없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뭐 자존심 싸움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어떤 미국을 무기로서 넘어서기는 쉽지가 않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핵이죠. 핵의 양은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미 밝혀졌고요. 뭐 미국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러시아가 3,700개 정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2,500개 정도라고 하니까 뭐 이게 누가 조금 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엄청난 겁니다. 뭐 지구가 거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이 터지면 7번 폭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하죠. 훨씬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 어쨌든 핵을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러시아가 점점 조급해지다 보면은 핵으로 위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핵을 쓰거나 아니면은 신경가스라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까지 취할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은 푸틴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는 뭐 학교고 병원이고 다 폭격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근데 정말 핵이나 이런 것들로 더 여기에서 더 나가다 보면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지만은 푸틴이나 측근들이나 해외에 이게 빼돌려 놓은 재산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사실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동결시키는 조치까지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더 심하게 나가다 보면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뭐 우방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범 국가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재래식 무기로 최대한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죠. 어쨌든
녹록치가 않는 것 같고요. 조금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판단이라는 게 특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그 북한이나 이런 국가들은 그 어떤 일인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다만 우크라이나가 저항이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없애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우리나라를 침범하면서 그 나라가 무기들을 전부 버리고 투항해라 그러면은 무혈입성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들어주기가 좀 힘든 조건이 좀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더 커질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좀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뭐 이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갔지만은 유가의 상승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지켜볼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 이슈는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하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가 상승은 어느 정도 최근에 130달러까지 가긴 했었는데 거기를 다시 뚫고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달러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다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분명히 뭐 러시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 가장 큰 산유국들 이쪽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죠. 지금은 유가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당분간 이 흐름을 잘 이용을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또 그 생산량을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죠. 그러다 보면 유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올 텐데요. 적당선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최소한 80달러 이상은 좀 유지돼야지 그런 국가들이 다 서로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유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40달러, 뭐 30달러 이렇게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달러 아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50달러, 60달러 이상만 돼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원유 생산량이 갑자기 확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가는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 최근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현재 흐름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가까워오기도 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는 후퇴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최악의 흐름이죠. 그런 흐름이 한국은 뭐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은 좀 그런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최악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불안감을 줄 수는 있죠. 어쨌든 인플레이션 자체는 큰 부담인데요. 당분간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유가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인플레이션 시장을 폭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종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료 추천주 한번 보실까요? 자, 오비고입니다. 오비고는 14,000원 1차 매수가 되고 2차 매수는 안 됐죠. 13,300원은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끌고 가보세요. 최소한 20%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하락해서 2차 와도 괜찮습니다. 이건 거의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테마로도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괜찮습니다. 그 국영GNM은 지난주에 추천을 했는데 1650원 1차 매수하자고 했는데 안 왔어요. 내려오면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정책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오면 괜찮습니다. 1650원, 1570원 뭐 이 정도 가격 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오면은 해보고요. 아니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무료 추천주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센스를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그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는 테마 쪽이 2차전지 쪽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면 2차전지는 한 번은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고요. 무선 충전 관련주죠. 이 종목은 17,000원, 16,200원, 17,000원, 16,2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해 보세요. 17,000원, 16,200원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규주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차트상으로도 눌림목이에요. 딱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은 접근해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내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무료 이벤트, 무료 회원 대상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결제 내역이 없는 무료 회원은 1개월당 결제를 하시면 3일씩 추가일을 지급하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3월 21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